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이제 적분에서 넓이 관련된 내용을 배울 텐데요. 적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은 넓이에요, 넓이. 도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함수랑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교과서 13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목표는 여기 fx와 곡선 fx와 x축 및 두 직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 넓이의 s를 구해보자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 내용을 직접 우리가 진짜 더했어요. 시그마랑 리미트를 이용해서 직접 더했는데 그 내용을 구분구적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예전 교육과정에 있었고 지금 빠지면서 조금 더 설명이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형식적으로 좀 바뀌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이 여기 넓이가 조금 어려운데 대신에 그 내용이 그 내용을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연속이랑 적분에서 배웠던 것들, 연속이랑 미분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또 써서 증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공부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한번 잘 봐두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릴 텐데 일단은 함수를 하나 설정을 해야 돼요. 그 함수가 뭐냐면은 여기 있는 st라는 함수예요. st라는 함수. 이 st라는 함수는 뭐냐면 a에서 t까지의 fx랑 x축 사이의 넓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t가 변하는 거예요. t가 a랑 b 사이에 있으면서 t가 왔다 갔다 t가 변수로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런 함수를 st라고 잡은 거예요. a에서 t까지 fx랑 x축 사이의 넓이를 함수 st라고 잡았습니다. 교과서에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 요런 걸 하나 살펴볼 거예요. h란 또 변수를 둬갖고 s에 t 플러스 h 요 애를 한번 보면은 요 함수는 결국엔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h만큼 더 갔다고 칩시다. h만큼 여기서 h만큼 t에서 h만큼 더 갔어요. t 플러스 h 이렇게 갔을 때 라고 하면은 st 플러스 h는 이렇게 돼요. 색칠이 여기서부터 요만큼이겠죠. 요만큼 요 넓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s에 t 플러스 h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st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st 함수를 빼면은 st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만큼이죠. 요만큼. 요 파란색. 그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빼게 되면은 결국 남는 게 어디예요? 결국 남는 거는 요 사이가 남겠죠. 여기 사이. 여기가 남겠죠. 여기. 그죠? 그만큼이 그림상에서 st 플러스 h 빼기 st예요. 그죠? 얘를 다 지우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 우리가 구하는 요 넓이 여기가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이 어떻게 된다? 요만큼이 st 플러스 h에서 st를 뺀 그게 됩니다. 그죠? 여기 지워버려야지.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요 st 플러스 h에서 st를 뺀 저 빨간색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지금 함수 자체가 다 연속이에요. 다 연속이죠. 함수 전체가 fx가 다 연속이에요. 어디서도 t에서 t 플러스 h에서도 연속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함수가 t에서 t 플러스 h까지 연속이니까 이 구간 내에서 항상 뭘 가져요?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갖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서 함수값은 요만큼이 뭐라고 할까요? 여기를 지금 라지 m이라고 하고 여기를 예를 들어서 스몰 m이라고 하면은 이 함수 전체가 fx가 어떻게 돼요? fx가 m하고 스몰 m하고 라지 m 사이에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어디서? 여기가 x가 t 플러스 h하고 t하고
t 플러스 h 사이에서. 왜냐면 여기서 연속이니까 fx가 최대값 라지 m, 최소값 스몰 m을 갖는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얘기를 또 할 수 있냐면 s의 t 플러스 h 빼기 아까 st를 했을 때 저 빨간색 모양의 도형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 도형은 지금 뭐보단 작냐면은 요만큼의 크기가, 요만큼의 구간의 크기가 얼마예요? h죠. h고요. 여기서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했을 때 여기 파란색 사각형 하나 그려볼게요. 파란색 사각형. 이 파란색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h에다가 최대값이 m이니까 mh가 되겠죠. mh. 라지 m 곱하기 h. 이렇게 돼요. 빨간색 도형은 파란색 사각형, 직사각형의 넓이 mh보다는 작거나 같은 상황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까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스몰 m. 그러면은 여기 이 스몰 m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최소값이 있어서 여기 있다고 치면은 또 이 사각형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 요만큼 노란색 사각형을 또 생각할 수 있죠. 노란색 사각형. 그죠? 이 노란색 사각형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노란색 사각형의 넓이는 스몰 m h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럼 당연히 이 노란색 사각형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란색 사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요 도형이 뭐 대충 그림에서 이런 모양이 있고 이 넓이 그 다음에 파란색 도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직사각형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순서대로 넓이가 크기가 이렇게 b가 되겠죠. 그죠? 걔를 순서대로 써주면은 여기 노란색 사각형의 넓이가 mh 그 다음에 빨간색 사각형의 넓이가 st 플러스 h 빼기 st 파란색이 라지 mh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시 쓰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등호 관계가 mh sT 플러스 h 빼기 st 그 다음에 mh 이렇게 됩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h는 양수예요. 여기서 h는 양수. 일대를 본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을 h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돼요. 식을 얘를 얻어요. h분의 여기 s의 t 플러스 h 마이너스 st 이렇게 해서 라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형태 뭐랑 비슷해요? 그죠? 미분계수의 형태와 비슷한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식에서 전부 다 리미트를 h를 0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지금 보세요. h를 0으로 보내면 얘는 지금 fx가 전부 다 연속이거든요. 연속함수. 그래서 h를 여기서 0으로 보내지면은 이 그림을 좀 지우면 여기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여기가 t 플러스 h가 있었는데 h를 0으로 보내면 t 플러스 h는 t에 가까워지겠죠. 그죠? 그럼 구간이 한 점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지 m이 어디로 가요? 라지 m은 라지 m이 결국에는 ft로 가겠죠. ft로 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스몰 m은 어디로 가겠어요? 스몰 m은 똑같이 최소값 구간이 작아지니까 결국엔 최소값도 ft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가운데 있는 얘는 어떻게 돼요? 가운데는 우리가 h를 0으로 보낸 이유가 있죠. 왜냐면 얘가 h를 0에 우극한으로 보냈다고 합시다. 지금 0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h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s의 t 플러스 h 마이너스 st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얘가 뭐랑 같아요? s 함수의 미분계수랑 같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하시면 지금 이제 h가 양수일 때를 했는데 결국엔 요 값이 ft에 가까워지겠죠. 요 값이.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h가 음수일 때도 하시면 h가
음수일 때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요게 리미트 h가 0의 좌극한으로 갈 때 h분의 s에 t 플러스 h 마이너스 st 요게 어디로 가냐면 얘도 ft로 가요. 지금 첫 번째에서 요 값은 ft로 가죠. 그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그죠? 근데 결국에는 이 교과서에서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보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s의 st 함수의 프라임 값 s 프라임 t가 뭐가 나오냐면 f의 t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지금 뭐랑 같은 거예요? fx의 원시함수 fx 원시함수가 라지 fx라고 쓸 수 있는데 st가 이 얘기랑 같은 거죠. 이 얘기랑 같은 거예요. 그냥 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요 얘기가 뭐랑 같은 얘기냐면은 인테그랄 ft dt 이를 한 게 st가 나온다고요. ft의 부정적분을 하면은 st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ft의 한 부정적분이 st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걸 보인 거예요. 그죠? 이 내용을 조금 길게 이렇게 보였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결국에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끝에 정리하면 인테그랄 지금 a에서 b까지 ft dt 얘를 정적분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f 함수의 한 부정적분이 st라고 했으니까 s의 b 마이너스 s의 a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s 함수는 뭐라고 했어요? a에서 t까지의 넓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sb는 우리가 구하려는 넓이 a에서 b까지 넓이 s가 될 거고요. sa는 a에서 a까지는 넓이가 없죠. 한 점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이가 s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정적분 a에서 b까지 f 함수를 정적분을 하시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a에서 b까지 넓이가 나온다. 넓이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걸 이론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연속함수에서 최대최소 정리, 그 다음에 미분계수의 정의,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지금 증명을 한 거죠. 그쵸? 근데 지금 증명을 한 것도 사실은 어디만 한 거냐면 함수가 양수일 때만 한 거예요. 양수일 때만. 그래서 원래는 다 하려면 교과서처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교과서 설명이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거를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fx가 음수일 때, 그 다음에 양수인 구간이랑 음수인 구간을 둘 다 포함할 때까지 해야 되지만 우리는 여기 있는 여기 양수일 때 하나만 보여도 사실은 충분해요.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증명 자체에 대한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랬을 때 여기 두 번째 거는 증명 그냥 읽어만 보시면 fx가 양수가 아니라 음수일 때 나와요. 음수일 때는 fx를 뒤집으면, 대칭시키면 마이너스 fx가 되고 마이너스 fx가 0보다 크니까 넓이가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fx를 적분한 거.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한 번에 정리를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곡선과 x축이 이루는 사이의 넓이는 절대값, fx의 절대값을 적분하시면 된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내용, 결국에는 fx가 ab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곡선과 x축 및 여기 경계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적분한 거랑 같다. 적분하는 함수는 항상 양수여야 된다. 왜냐하면 넓이 자체가 양수의 의미이고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a에서 b까지 fx랑 dx를 곱한 요 값을 시그마 더한 거랑 같은 얘기라고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플러스랑 마이너스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부호가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항상 양수죠. 그러니까 양수를 만들어서 여기 fx를 양수를 만들어서 적분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제 1번을 한번 같이 풀어볼 텐데요. 예제 1번을 볼 때 일단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래프를 그려서 막 적분하지 마시고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1번 보세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대충 어떤 모양인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는 어떻게 돼요? 0이랑 2를 근으로 가겠죠. 0이랑 2. 그래서 여기 그래프 모양이 2차 함수니까 잘 그리시죠.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넓이를 구하시는 겁니다. 여기 있는 넓이.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인테그랄 여기가 0에서 2까지 여기가 fx d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를 fx라고 둔다면요. 그죠? 그랬을 때 결국에는 0에서 2까지 이렇게 함수가 위쪽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양수인 경우에는 그냥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양수가 그대로 나오니까 얘를 적분을 해주시면 돼요. 적분을 해주시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의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0에서 2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시면 뭐가 나오죠? 계산을 하시면 항별로 하는 게 편하다고 했죠. 3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8 더하기 x의 제곱은 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시면 뭐가 나오죠? 3분의 8에다가 3분의 4 더하니까 3분의 10이니까 3분의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여기 2번을 보세요. 2번 보시면 여기 어떻게 되어 있죠? 2번은 1, 3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얘는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x에 마이너스 1하면 0 되죠. 그래서 x에 플러스 1, x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어떻게 되죠? 그래프가 x축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 여기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얘가 아래로 볼록하게 이런 식으로 이차 함수가 모양이 생기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생겼을 때 적분의 넓이, 그러니까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1에서 3까지 여기 넓이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1에서 2까지 여기 넓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에서 3까지 이렇게 넓이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함수값이 x축보다 밑에 있는 것도 있고 위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결국에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1에서 3까지 절대값이죠. 이렇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절대값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 식을 좀 풀어서 쓰겠습니다. 적분하려면 식이 풀어있는 게 좋으니까 아무튼 여기 있는 얘를 적분하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얘를 적분을 하시잖아요. 얘를 적분을 할 때 편한 방법은 결국에는 그래프를 보고서 해석하는 건데 1에서 2까지는 지금 어떻게 돼요? 1에서 2까지는 함수값이 음수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풀 때 부호를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그냥 절대값 풀고 적분하면 음수값이 나오니까 1에서 2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을 하시라고요. 얘를 적분을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2에서 3까지는 그냥 적분을 하시고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적분할 때 어차피 부정적분 구하는 거는 똑같으니까 계산만 안 틀리게 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x를 1에서 2까지 그 다음에 부호만 바꿔서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를 2에서 3까지 이렇게 적분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얘를 적분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얘는 2의 세제곱 8에서 1 빼니까 7. 그 다음에 2분의 1에 2의 제곱 4에서 1 빼니까 3. 그 다음에 2. 더하기. 그 다음에 3분의 1에 2의 세제곱에서 3의 세제곱 27에서 8 빼니까 19. 마이너스 2분의 1에 9에서 4 빼니까 5.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뭐가 나오죠?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7이랑 3분의 19 더하니까 3분의 12 나오고요. 2분의 3이랑 2분의 5랑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2 나오니까 뭐죠? 4에서 1 빼니까 3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적분을 계산이 조금 들어갈 수 있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넓이를 구하는 문제 하나 풀어봤는데요. 그 관련 문제가 이제 문제 1번에 있죠. 문제 1번에서 문제 1번에서 1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2번 아니다. 1번을 하고 2번을 둘 다 봅시다. 여러분들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풀어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풀이 과정이랑 함께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한번 처음이니까 둘 다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세요. 1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3차 식인데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니까 결국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인수분해를 해서 X축과의 교점을 다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넓이 구하려면은 교점 구하는 거는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되죠. 세제곱, 제곱, 1차. 그래서 얘를 X로 묶으시면은 제곱 1차 상수. 그러니까 얘는 X의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는 인수분해예요. 그럼 얘는 우리가 굳이 도함수 안 그려도 그래프 K형 그릴 수 있죠.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아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모양이다 라고 대충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넓이를 구할 거면 이 부분이랑 이 부분 얘를 적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적분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양수인 부분, 함수값이 양수인 부분은 그냥 적분을 해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함수값이 음수인 부분, 여기 음수인 부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어떻게 해요? 부호를 바꿔서 여기 부호를 그냥 빼내면 돼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적분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할 때는 그냥 선생님이 임의대로 어떻게 여기 음수를 하나 빼낸 거예요. 원래 음수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건데 하나 빼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2번을 같이 계산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적분하는 거는 계산만 잘 하시면 뭐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범위 설정하는 거, 부호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여기 x제곱 마이너스 9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뭐 안 해봐도 마이너스 3 플러스 3 해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아니 그래프가 나오죠. 그럼 지금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이 뭐 대충 여기 이딱 칩시다.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4까지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는 부호가 반대로 나와요. 마이너스 하나 빼냈어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3에서 4까지는 그냥 적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적분 해주시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을 빼내고 3분의 1 x 세제곱에 마이너스 9x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더하기 또 3분의 1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를 3에서 4까지 적분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있고 27에서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28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이고 28 마이너스에 9에 3에서 1 더하니까 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3분의 1에 4의 세제곱 얼마죠? 64 3의 세제곱 27 빼니까 37 나오겠죠.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3분의 28이랑 3분의 37 더하니까 3분의 9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4고 36인데 마이너스 36이죠. 거기서 9를 플러스 36이고요. 마이너스 있으니까 9까지 빼면 27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30이 나온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계산만 잘 하시면 뭐 넓이 구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교과서를 볼 텐데 교과서에서 우리가 문제 1번까지 풀었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곡선이 뭐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의 넓이, 여기의 넓이,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할까 라고 하는 건데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앞에 걸 이용을 잘 하시면 생각보다 쉬운데, 일단 케이스별로 교과서를 통해서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시고 그냥 어떻게 푸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어려 보일 수도 있는데 케이스를 여기 교과서는 지금 3개로 나눴어요. 3개로 나눠서 첫 번째는 함수가 이렇게 대소관계가 있을 때, 다 양수보다 클 때, fx도 양수고 gx도 함수값이 양수인데 fx가 gx보다 클 때, 그래프상에서 위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고요. 그 다음에 fx가 gx보다 두 번째 케이스는 크거나 같은데 fx나 gx가 음수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마지막은 fx가 gx보다 클 때도 있고 fx보다 gx가 클 때도 있고 이런 경우인데요. 사실은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보세요. fx, gx가 둘 다 양수고 fx가 gx보다 클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지금 요 빨간색 넓이 구하는 거죠. 여기 넓이를 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 넓이를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fx가 있을 때 fx만 보고 넓이를 하나 구하고, 그죠? 그 파란색 이 넓이에서 여기 gx라는 함수랑 x축이랑 이르는 넓이, 이 노란색 함수를 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양수니까 지금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fx 적분한 거 빼기 gx 적분한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fx 빼기 gx, 얘를 하나의 함수로 보는 거예요. hx라는 이 함수의 넓이 구하는 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당연하겠죠. 그죠? 당연히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슷한 상황인데 대소관계가 있는데, 이번에는 양수 fx랑 gx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 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위에 거랑 똑같아요. fx, gx가 위의 함수랑 똑같은 함수라고 봅시다. 똑같은 모양이라고 보는 거예요. 평행이동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평행이동 한다고 해서 두 곡선 사이의 넓이가 바뀌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적당히 양수만큼을, k만큼을 더해줘서 어떻게 한 거예요? 평행이동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둘 다 fx 플러스 k랑 gx 플러스 k가 양수가 되게 이렇게 만들면은 결국에는 아까랑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결과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fx 빼기 gx, 아까 봤던 hx라는 함수를 적분한 거랑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뭘로 바뀌냐면 마지막만 해결하면 되는데, 뭐냐면 fx가 gx보다 클 때도 있고 fx가 gx보다 작을 때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똑같아요. 보세요. 아까 우리가 fx 빼기 gx라는 함수를
hx라고 두기로 했죠. 그러면은 요걸로 하는 거랑 똑같아요. fx 여기 이 경우에서도 첫 번째 에서 보면은 fx 빼기 gx가 얘가 hx인데 얘가 양수죠. 양수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적분을 하시고요. 두 번째 케이스 fx가 gx보다 작을 때는 fx 빼기 gx가 음수가 나와요. 그쵸? 우리가 넓이는 음수가 없다고 했죠. 넓이는 음수가 없으니까 얘를 뒤집어서 얘를 할 때는 마이너스 hx에 마이너스 h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hx를 적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얘가 c에서 b까지 부호를 바꿔서 적분하는 거죠. 그쵸? 이렇게 적분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라고 한다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fx랑 gx 두 곡선 사이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함수의 차함수 요 hx를 정적분하는 게 맞는데 이 정적분을 할 때 hx가 양수인 경우도 있고 음수인 경우도 있으니까 둘 다 양수로 만들려면 절대값을 씌워라 라고 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쵸? 사실은 아까 봤던 거 gx가 특별히 우리가 x축 사이 넓이 구할 때는 gx는 0인 걸 구한 거예요. gx는 0으로 본 거죠. 이게 x축이죠. 그러니까 x축 사이 넓이 구할 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fx 빼기 0함수를 적분한 거랑 절대값 씌워서 적분한 거랑 같은 거고 x축이 아니라 두 곡선이면은 x축 gx는 0 대신에 gx를 넣어서 적분하라 이 말이랑 같은 겁니다. 그쵸? 그 내용만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공식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되겠죠.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결국에는 뭘 적분하는 거냐면 두 함수값의 차이를 적분하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봤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x축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이제 두 함수의 위치관계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림상으로 풀려면. 그죠? 그래서 그림상에서 풀 때는 처음에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는 게 좀 좋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런 상황이에요. 두 곡선 예제를 보시면 x제곱 플러스 2x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얘를 파란색으로 그리면은 마이너스 2랑 0이랑 아래로 볼록한 이런 함수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잖아요.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요? 얘는 초록색으로 그리면 마이너스 2랑 여기에 뭐 2가 있어서 대충 좀 그래프를 너무 대충 그렸는데 0일 때 4, 뭐 대충 이런 모양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디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요 넓이. 색깔이 너무 비슷하다. 여기 있는 요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요 넓이.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적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요 함수. 요 함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죠. 그죠? 이 함수가 더 어떻게 있어요? 그래프상에서 위에 있으니까 넓이를 구할 때 인테그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위에 있는 거에서 밑에 있는 걸 빼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적분 범위는 어떻게 돼요? 적분 범위는 두 개로 둘러싸인 도형이니까 교점이 필요해요. 교점. 그래서 여기 주요 도형에 둘러싸인 넓이 구할 땐 당연히 교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점을 구해주시면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2랑 구해야 되죠. 교점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두 개씩이 같다고 두고서 푸셔야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교점을 구해보시면 다 좌변으로 우변으로 넘기면은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2에 x제곱 x 마이너스 2가 돼서 교점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x가 1 나오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적분은 식은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요 적분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 적분된 식을 최종으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적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계산까지 마저 합시다. 계산까지 마저 하시면 마이너스의 3분의 2의 x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얘를 적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2에 x세제곱 적분하시면 1에서 마이너스 8을 빼니까 9가 되고요. 마이너스에 1에서 4를 빼니까 마이너스 3 되고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1에서 1을 빼니까 3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마저 다 하시면은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6 플러스 3 플러스 12니까 얘가 9 나온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한 개 더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얘를 이렇게 이해하면은 물론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지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필요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어디를 보시냐면은 여기 이거 요식을 보시는 거예요. 요식. 여기서 넘어갈 때 요식. 요식을 보시면 결국에는 요게 뭐랑 같은 거예요, 지금? 얘는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거랑 얘랑 같은데 얘는 뭐냐면 x축이랑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이 그래프 그려보시면 얘는 지금 뭐가 되냐면 밑에다 여기다 그릴게요. 그래프를 밑에다가 다시 그려보시면 이렇게 돼요. 얘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랑 1이랑 그 다음에 위로 볼록 일어나면서 얘가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2랑 1이랑 여기 되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여기를 적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지금 1번식이라고 하고 2번식이라고 하면 2번식이 얘기하는 건 얘고요. 1번식이 얘기하는 거는 여기에요. 그죠? 그래서 두 개 넓이가 지금 그림상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 개형만 보세요. 그림은 함수값이 좀 차이가 나니까. 그죠? 1번식이 의미하는 거는 두 곡선 사이 넓이인데 2번식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그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했듯이 hx와 x축 사이 넓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hx를 그거라고 본다면 fx 빼기 gx 두 함수의 차이 함수라고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는 게 요 함수 여기를 1번 함수 모양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어떻게 식을 변형해서 어차피 뺄 거니까 식을 변형해서 x축이랑 hx 사이의 넓이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넓이 구하는 게 결국에는 별거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넓이 구하는 걸 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두 곡선 사이의 넓이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래프를 그려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2번 같은 거 귀찮아하지 마시고 잘 푸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푸셨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2번에 1번 여러분들이 잘 풀어보셨을 텐데 다시 한번 보시면 두 곡선 사이의 넓이에요. 그러니까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어쨌든 그래프를 그려보시는 게 좋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돼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얘는 그래프 어떻게 되죠? 식을 쓰지 말고 그냥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얘가 어떻게 되죠?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요. x-1의 완전 제곱이니까 x는 1을 축으로 갖고요.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되죠? 0 넣었을 때 1 나오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1.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대충 이런 식으로. 그죠?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넓이 구하는 거예요. 여기 넓이. 여기 넓이. 넓이 구할 때는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프가 위에 있는 거에서 밑에 있는 걸 빼야 돼요. 그래서 인테그랄 할 때 위에 있는 게 지금 직선이죠. 그러니까 x 플러스 1 빼기 완전 제곱씩 빼줘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적분 구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교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x 플러스 1이랑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랑 같은 범위 구해줘야 되는데 구해보시면 0하고 얼마 나오죠? 3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적분 구간은 0에서 3까지 적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분식만 세우면 돼요. 그죠? 그래서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그죠? 답은 2분의 9였나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2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y는 x제곱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면은 우리가 하나하나 그래프를 구하셔야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그래프를 그리시면은 여기 첫 번째 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첫 번째 함수는 보시면 얘가 x세제곱 마이너스 2x니까 얘 x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해가 뭐 여기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의 3차 함수 그래프가 나오고요. y는 x제곱은 뭐 대충 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선생님 좀 대충 그려서 이제 손으로 그리니까 이렇게 현상이 나오는데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3차 함수가 증가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x가 커질수록. 그래서 3차 함수가 엄청 빠르게 증가를 해서 2차 함수가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엄밀하게는 안 그린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이렇게 되면서 3차 함수가 더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만나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프가 이렇게 만나게 그려질 텐데 벌써 지금 봐도 아시겠지만 그래프를 우리가 사람 손으로 정교하게 그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서 넓이를 결국에는 여기를 구하는 건데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이렇게 여기 구하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건데 사실은 얘를 아까처럼 우리가 아까 봤던 내용인데 여기서처럼 여기 x축과의 넓이를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요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 x세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x제곱 얘를 하면은 얘가 뭐가 나오죠? 얘를 hx로 보면은 hx가 x세제곱 뭐가 되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죠. 얘는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훨씬 인수분해가 잘 돼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그죠? 얘가 x에 x 뭐가 되죠?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얘는 뭘 구하는 거냐면 여기 x축이랑 x축이 있으면은 뭐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뭐 마이너스 1, 0, 2 이렇게 해서 여기 넓이 구하는 거랑 같아요. 여기 있는 여기 넓이 구하는 거랑 같아지는 거예요. 어차피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프상에서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식이 어떻게 돼요? 식이 우리가 넓이 s가 의미하는 거는 인테그랄 교점 사이에서 이렇게 되죠. fx 빼기 gx의 절대값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fx 빼기 gx를 새로운 함수 h로 두고서 걔를 적분하는 거랑 같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로 풀든 결과는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얘를
적분하시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어떻게 돼요? 함수가 양수니까 그대로 적분을 하시고 얘를 그대로 적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0에서 2까지는 부호를 하나 빼서 적분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계산을 또 해야 되는데 계산을 마저 합시다. 얘 마저 하시면 얘가 어떻게 되죠? 적분부터 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아니죠. 4분의 1 4분의 1의 x대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고요. 얘도 똑같이 4분의 1의 x대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해서 0에서 2까지 얘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부호가 헷갈리시면 뭐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어쨌든 계산합시다. 4분의 1에 뭐가 되죠? 마이너스 1을 4번에서 빼주면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부호를 바꾸겠습니다. 귀찮네요. 부호를 바꾸면은 여기 이렇게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적분 구간에서 아래끝 윗끝을 바꿔요. 0하고 마이너스 1로. 그 다음에 부호를 하나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윗끝이 있으면 더 편하거든요. 마이너스에 4분의 1 될 거고요. 마이너스에 3분의 1에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를 해주시고요. 얘는 마이너스의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4분의 1에 16 마이너스 3분의 1에 8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만 계산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여기는 지금 4고 마이너스 4니까 지워져서 얘를 없애버릴게요.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 다 합시다. 마이너스 4분의 1 얘는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아니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플러스 3분의 8이니까 3분의 7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예. 계산이 좀 있는데요. 계산을 하시면 어떻게 되죠? 12분의 통분을 하시면 얘가 마이너스 3 더하기 47에 28 더하기 12가 되겠죠. 1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12분의 37 계산이 복잡하네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곡선 사이 넓이 구하는 거는 아까 처음에 한 것처럼 그래프를 그려서 열심히 연습을 하시고 나중에는 알게 되시면 돼요. 아, 결국에는 두 곡선 사이 넓이 구하는 거랑 X축이랑 도형 사이의 넓이 구하는 거랑 다를 게 없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넓이 구하는 내용까지 봤고요. 좀 수업이 기니까 다음 시간에 어디부터 볼 거냐면 138쪽에 있는 여기 적분에서 조금 우함수, 기함수를 이용해서 적분을 쉽게 구하는 방법 그 내용을 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곡선 사이 넓이 구한 거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기 정적분 계산할 때 우함수, 기함수, 대칭성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속도와 거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